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전선이 미국 현지 판매 법인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 케이블 장기 공급 계약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300억 규모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면서 최장 3년 동안 최대 900억 원의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동부에서도 약 2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기주들의 지속된 주가 폭락으로 IPO 시장 분위기가 냉랭해진 가운데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CK솔루션도 공모주 수요 예측서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에 투자 심리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CK솔루션은 올 코스피 IPO 종목 중에 처음으로 공모가 밴드 하단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DB하이텍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각각 492억 원, 2,89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력 제품인 전력 반도체의 매출이 증가했고 응용 분야별로는 자동차, 산업, 의료기기의 매출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전력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전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1만도와 한국단자공업, 이스페타시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과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도 대거 사들이면서 지분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뉴햄프셔주를 시작으로요, 이제 본격적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시장은요, 미 대선에 관한 재료들을 가득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후보자에 관한 배팅을 이어오고 있을까요? 자, 시장에 관한 이벤트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촘촘한 전략과 아이디어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대응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특징들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5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종목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들을 보시자면요. 오늘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해리스 후보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의문점들 현재 남겨지고 있습니다. CIS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2%의 급등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CIS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북미와도 NDA에 관한 체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 탄력 가져가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신재생 관련주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들을 함께 받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10,000원 선 넘어가고 있고요. 코안테크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관한 공정과 자동화 장비 납품에 관한 소식들도 전해졌고, 이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아간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립튠도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9%의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는데요. 스타나 리튬 생산에 관한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실제로 납품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추가적인 공장에 관한 증설 계획들도 세우면서 본격적인 시장의 영업이익에 관한 컨센도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29% 상한가 안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7%가량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얼마 전 국회에서 AI 기본법에 관한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제정에 관한 확정이 11월 달, 바로 이번 달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러한 이슈도 좀 부각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SNU 보겠습니다. 10.7%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CIS와의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소규모 합병에 승인이 되면서 SNU는 CIS의 합병이
되게 됩니다. 오늘 CIS에 관한 호재 뉴스들 SNU가 그대로 받아가는 흐름까지도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해리스 우세에 투표하는 느낌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한켠에 있을 다양한 이벤트들 같이 전략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마감 시장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실시간 조회 종목 CIS나 또 SNU, 데이터 솔루션, 하이드로 리튬과 같은 종목군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혹시 좀 관심이 가는 섹터나 종목군들 대표님 있으셨을까요? 사실 오늘 뭐 명확하게는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좀 특별하게 더 잘 간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대선에 관련된 이 수급의 어떤 경계 심리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흐름들을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보면 특정 섹터가 좀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강한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CIS의 경우에는 뭐 개별 이슈죠. 맞아요. 고체 전해질에 관련돼서 뭐 유럽에 의해서 뭐 미국 관련된 NDA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사업 성과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것이고,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도 뭐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어떤 상업화가 좀 본격화됐다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우리가 이번 양극소재사 3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증가되면서 영업 손실 규모가 더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튬 가격이 사실 우리 올해 1분기 킬로그램당 한 110.5위안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한 150위안 이상 정도는 워낙 고가 대비에 대해서 하락폭들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반등됐던 구간이 80위안 초에서 110.5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9월 30일 기준에서 보면 70.5위안까지 나왔죠. 이전 저점을 또 깼어요. 그리고 최근의 기조를 보면 한 75위안 중반 정도의 이 리튬 가격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업화를 해서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게 판매량으로 이어진 부분들이 과연 수익 지표를 얼마만큼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워낙 낮아진 리튬 가격에 관련된 어떤 사업 성과라든가 뭐 비용의 어떤 효율화 관점에서 과연 경제성 관점에서 매력도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관련주의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 내지는 신규적인 접근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전반적인 업황의 회복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볼 거면 리튬 관련주를 볼 것이 아니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익 기조가 원활하게 좀 개선될 수 있는 2차 전지주 안에서 뭐 배터리 셀사, 뭐 크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이번 실적 발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SK온의 이 흑자 전환,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셀사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본다면 저는 뭐 수급이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 말고 좀 중장기 안전한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배터리 셀사 내지는 소재사를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오늘 개별 테마주들이 좀 움직여지고 있지만 이 테마도 사실 수급이 좀 강한 흐름들보다는 일시적으로는 뭐 오늘 뭐 시초 대비해서는 뭐 상승폭을 좀 되돌린, 오늘 뭐 미디어 맞아요. 콘텐츠 종목도 강했지만 맞아요.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린 그런 흐름들을 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급은 대선이라는 어떤 이 불확실성 내지는 대선이라는 이목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관망 수급으로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보면 대선 결과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영향도를 살펴가면서 투자 포트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하이드로 리튬에 관한 이슈들 때문이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도 실적 시즌을 계속 지내오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실적 나온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릴까 했지만 오늘 시장의 역시나 화두는 미 대선 관련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2부에서도 대선 관련한 이야기들 풀어볼 건데 가끔 이제 저희가 이 대선에 대응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선을 대응점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선 이제 레이스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예상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2016년도 당시에도 제가 대선을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가 한 오후 3시 정도 장마감 30분 남기고 사실 누가 될까 굉장히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워낙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는 사실 뭐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세함이, 그죠? 이 부분을 경합주 지역을 싹쓸이했던 트럼프가 반전을 좀 이루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누적 유권자 수의 지지는 힐러리 전 여사죠. 힐러리가 좀 그 우위를 좀 점했던 부분들이 선거인단에서 좀 밀렸던 부분들. 아마 이번 분도 비슷한 양상으로 좀 많이 좀 제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폴리마켓의 베팅 사이트에서는 지금 67%까지 좀 상향됐던 그 부분이 지금 나오네요. 네. 58포인트까지. 그러니까 5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포인트 차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아마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양상들이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딩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 그러니까 주목해 볼 포인트는 사실 단기적인 영향들보다는 아직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르겠지만 뭐 내일 오후 이후 내지는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 그 영향도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내일 저녁이면 보편적인 어떤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봐야 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아니 정말로 초박빙이고요. 이게 집계 사이트마다 굉장히 결과치들이 다르고 그 모든 집계 사이트들의 결과치가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감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속단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딱 펼쳐보셨을 때 어떠세요, 대표님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지 사실 저는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전체 수급이 아직 뭐 명확하게 방향을 못 잡은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어닝 시즌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들은 싹 사라지고 맞아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들은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냐 해리스 트레이딩이냐 두 가지 양분화된 수급으로 좀 이어졌다가 지금 딱 투표가 시작된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수급은 좀 관망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 다만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리튬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일부 섹터의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배터리 셀사라든가 뭐 양극소재사의 경우에는 어제와는 좀 다른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딩 내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의 경우에도 일단 뭐 종목별의 희비는 있지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트럼프 트레이딩에 관련된 수급 영향으로 약보합권에서 조금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 결과에 관련된 유무도 좀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대선이 좀 끝나고 난 이 투표 결과가 어찌됐든 좀 끝나야 차기의 어떤 방향성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도 좀 소강되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그 답과 윤곽을 잡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하나하나 조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해리스 쪽이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들 시선을 바라보고 계시고 트럼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융이나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시선을 많이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섹터 단으로 봤을 때 대응 전략들 혹시 대표님이 조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우의 수인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에서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계속해서 부각될 때마다 연동됐던 게 미국 10년물 국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증시의 부담으로 좀 됐었고 환율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뭐 금리나 기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 집권에 따라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차이점이라면 이제 보편적 관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편적 관세, 일반 관세율을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좀 상향을 했고 중국은 60%대를 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가 국가인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뭐 기업의 실적 연동과 내지는 오히려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2018년도에 부분적인 관세 부과 결정이 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전체 신흥국 증시가 한 20% 정도 밀렸어요. 그리고 환율도 한 10% 정도 좀 내려갔던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고 차이가 좀 있다면은 뭐 이번에는 상당히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지난 뭐 크게는 뭐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리스크 요인을 좀 반영이 됐었고 최근에 상당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반영했다는 점들에 대한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향후에 저 관세가 어떻게 좀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뭐 대만, 뭐 중남미 국가에서는 뭐 멕시코라든가 뭐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들이 사실 이 보편적인 어떤 관세로 인한 영향권에 좀 접어들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정책 기조를 보면 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뭐 그린 뉴딜 정책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행정명령으로 좀 폐지는 가능할 수 있고요. 폐지보다는 축소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너지업을 좀 더 육성하고 원전 산업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 이 부분을 가시화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안에서 많은 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섹터의 경우에는 분명 미국 시장 안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산업의 어떤 정책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사실 정책 선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해당 섹터는 사실 중장기 영향은 저는 상당히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IRA 폐지. 그거 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축소. 네. 그래서 뭐 관련돼서 트럼프가 되면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끝났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몰아가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저는 좀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 IRA에 대한 법안을 폐지할 수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상원과 하원은 모두 다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반대 입법이 되면서 해당된 정책을 다시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추정되는 금액이 한 400조 원의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셀에 관련된 뭐 전기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간 산업 투자가 한 400조 정도 투입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산업을 좀 위축시킨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이 반대 입법이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좀 불가능하다. 다만 축소보다는 수정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뭐 리쇼어링이라고 뭐 제조업에 대한 본국 귀환 정책. 그래서 많은 보조금 혜택을 좀 주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좀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로 사실 IRA의 어떤 법안들은 수정이 되면서 해당되는 어떤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다음 두 번째 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 이 부분도 사실 단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원화 정책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연차를 더 육성하고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 그러니까 적용 차종을 좀 더 축소하거나 이 비율을 조정하거나 소폭의 그런 영향들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어떤 부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 때문에 2차 전지가 현재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전 뭐 중장기 관점에 대한 부분 이거 다 논의를 하고 단기적으로도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IRA 법안에 관한 폐지 문제가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해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해하셨을 텐데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되는 대응들 대표님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IRA 폐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단은 지금 IRA 폐지에 관한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빠지는 거는 오히려 기회장으로 좀 보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우리가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4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셀사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3분기에 이익 개선을 좀 소폭을 좀 잃었고 매출도 좀 증가가 됐죠. 그리고 4분기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판매량들은 감소하겠지만 ESS 공급량들이 일부 실적을 좀 상쇄하는 효과들 때문에 실적이 소폭 개선된 것처럼 좀 보여질 것입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사, 특히나 뭐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4분기가 더 안 좋죠. 좀 이익 기조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이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의 이 재고 조정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사실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좀 내려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전망들을 최악으로 좀 보지 않는 이유가 4분기부터 스텔란티스의 좀 가동, 12월 달에 좀 시작을 할 텐데 일부 합작 공장에 대한 가동이 시작되고 있고 현대차 메가플랜트의 경우에는 지금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한 5개 정도의 합작 공장들이 좀 가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 뭐 테슬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사실 뭐 인도량을 25에서 뭐 많게 30%까지 좀 상향하겠다. 아직 뭐 GM이나 포드의 경우에는 내년도 목표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 뭐 초기 가동률을 좀 더 올려가는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 특히나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오히려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뭐 전기차의 공급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독일의 경우에 다시금 뭐 보조금을 다시 뭐 복원시키겠다. 네. 근데 이 부분에 관련된 아직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맞아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영국에서 보조금 정책을 부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조가 과거와는 좀 더 다르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재추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에 따른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긍정적인 어떤 실적 개선의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노이즈 이슈가 내년에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좀 맞물리면서 상충될 때 저는 이 부분은 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이클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 관점에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 또 2차 전지 대응법을 들어봤다면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주의 수혜를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섹터군들의 산업까지도 같이 한번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마치 제가 무슨 편향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뭐 관점에 따라서 제가 증권사의 전망도 받고 맞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네.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부분. 회귀할 수 있죠. 그리고 환율도 점진적으로 좀 하향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내 관점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증시의 영향도 관점에서는 사실 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보다는 해리스 트레이딩의 어떤 안정감 관점에서 더 좀 유익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에 관련된 정책 기조가 현행과 좀 유지가 된다면 IRA 뭐 세액공제 혜택들은 기존 현행을 좀 하면서 칩스법도 마찬가지로 좀 유예가 될 수 있는 그거 궁금합니다. 그렇죠. 칩스법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좀 승계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안정화 단계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보다 리스크 해소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관세 부분에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해리스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보다는 표적 관세, 특정 국가를 좀 지칭하는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하는 그 타깃이 중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려감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대결 구도, 특히나 무역 분쟁이 다시금 더 심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좀 주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국내 증시의 영향들, 낮은 뭐 중국에 관련된 교역량들이 우리나라도 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향후의 어떤 이 강도에 따른 어떤 영향도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다 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린 뉴딜 정책을 그대로 좀 승계한다는 관점에서 뭐 지금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정책 수혜 안에서 오히려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 후보자의 어떤 이 공약이라든가 정책 기조가 좀 다르지만 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누가 되던 간에 일단 미국의 대선 리스크는 해소될 것이다. 됐다. 그렇죠. 수급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라는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차라리 빠르게 빨리. 대통령이 좀 결정이 된다면 오히려 방향성을 좀 빠르게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재미있는 통계치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 증시의 흐름과 우리나라 현재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노이즈 이슈 때문에 수급 변동은 좀 심했고 당시에 미국 증시가 대선 랠리를 앞두면서 강했던 흐름도 또 맞았는데 오히려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고 해당된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도 약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의 대선 리스크 해소 이후에 오히려 명확한 방향성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 뭐 여기 더해서 뭐 어제 발표된 뭐 금투세 맞아요. 해제에 페이스.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조 영향이 연말까지에 대한 수급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 대선 후보에 관한 경제 공약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색깔 나타내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고려 아연이 또 오늘 시작에서 16%나 급등하는 양상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선 터치했는데요. 유상증자에 관한 검사에 착수했다라는 악재가 반영이 됐지만 이 검사 이후에 고려 아연에게 특별한 노이즈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선이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16.3%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미약품이 이제 개발한 그러한 신약이 비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한 번 더 입증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긴 했었지만요. 일단 경영권 분쟁에 관한 노이즈들도 좀 있고 장 후반 들어서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수급이 다소 이탈됐던 부분들도 영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 못 미치는 0.45%의 상승률 시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시장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FDA의 또 RMAT에 관한 지정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우리가 시장에 관해서 이 주가의 탄력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료 소멸에 관한 이슈들은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 지금 변동성이 없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페그마타이트 광상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광상을 발견을 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광상 발견에 관한 뉴스 속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2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장중한 때 큰 폭으로 상승세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레몽레인 오늘도 강세입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슈들 부각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강세인데요. 어제 대비해서는 그 상승 탄력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속성 여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봤습니다. 대표님과 일전에도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시장 정말로 이제 특정 섹터가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개별주들의 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됩니다. 혹시 눈에 띄는 그런 기업도 있으셨을까요, 대표님? 우선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29일 154만 3천 원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유중이라는 이 날벼락을 좀 맞았죠. 그리고 오늘 좀 재차 반등을 한 것인데 사실 이 공개매수 신고서의 이 상패 관련된 가능성에 관련된 부실 기재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신고서에 대한 부실 기재가 위반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된다면 혹시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를 다시금 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경영권 분쟁이 명확하게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유상증자라는 이 초강수로 인해서 주주들의 반감을 좀 샀다는 부분들이 현재 최윤범 회장 측에서는 좀 난감한 그런 입장으로 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과정으로 좀 이어진다면 물론 뭐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로 좀 지정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좀 있지만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기조효과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유상증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재차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갖고 다소 좀 높은 가격에 진입했다면 현재 구간에는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하거나 익절 내지는 일부 비중을 대폭 좀 줄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관한 잡음들 시장에 계속 들립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의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 같이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려아연에 끝나지 않은 이런 주가 급등락들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타이밍에서 네.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살짝 짚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공통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해리스나 트럼프나.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탄력이 또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쪽 섹터에 관한 대응책들 저희가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명확하게는 사실 뭐 11월 달에 금리 동결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의 빌미가 좀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PC 지표의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 또 코어 PC 지표의 경우에는 뭐 소폭처럼 상회를 했죠. 생각보다 물가 지수가 좀 강하네. 두 번째는 뭐 민간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다는 부분. 물론 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굉장히 좀 낮죠. 이게 숫자 좀 잘못 본 거 아니냐. 12만 건을 좀 예상했는데 뭐 한 12,000건으로 좀 낮춰지다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악재는 저는 충분히 좀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고용은 좀 급감했을 것이고 이 부분을 과거의 지표와 좀 맞물려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두 번의 대형 태풍으로 인한 일자리 맞아요. 감소 요인들은 사실 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빌미보다는 지금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과열된 부분, 두 번째 코어 PC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상회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준금리 0.25포인트의 인하를 이번에 좀 진행될 수 있는 계기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라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데 다만 학회 이벤트가 좀 부재예요. 물론 지금 몇 가지 이번 주에 있는 나머지 학회들이 좀 있지만 여기서는 뭐 초록이라든가 임상 성과를 공개하는 그런 자리들보다는 일부 좀 참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도 굉장히 좀 낮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점들이 좀 있고 아마 좀 우리가 1월 달을 일정 모멘텀을 좀 본다면 1월 초에 항상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보면서 해당되는 성과라든가 파이프라인이 좀 공개되고 가시성 있는 계획이라든가 향후 전략들 이런 것들 좀 보면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보다는 대형 제약바이오주,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ABR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전략들도 세워봤고요. 저희가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대기하면서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여쭤봤을 때 트럼프가 될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방위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워낙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14조 원의 방위비를 뭐 청구한다. 아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경제 휘청휘청 될 것처럼 너무나 이제 이 메시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큰 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또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강경한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극단적인 어떤 정책을 좀 펼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이어진 측면들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영향도를 좀 주목해 보면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정치나 외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2016년도 그리고 또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사실 뭐 호황이 됐던 어떤 업종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전통적으로 뭐 금융이라든가 지금 S&P 500 지수라든가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성장주의 경우에는 기회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좋았고 다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는 차이가 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는 뭐 금융주라든가 뭐 성장주 기반, IT 기반의 어떤 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았던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AI 기업에 대한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 이 부분은 AI 모멘텀을 다시 한번 재고시킬 수 있는 또는 AI 모멘텀이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의 우려감들은 사실 뭐 트럼프 트레이딩에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사실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관점 내지는 AI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기술 고도화라든가 기술의 제약 요소가 해소됨에 따른 또 다른 산업의 어떤 확장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전 낙수 효과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좀 많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 생각은 저는 조금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해리스 됐으면 좋겠다. 부총리가 좀 되면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악재로 인식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보다 다만 우리 현상을 좀 볼 때는 극단적으로 너무 이게 종목을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 기간을 좀 주는 그런 절호의 찬스의 관점에서에 대한 주식 투자를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뭐 우리가 저 수급 종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재료에 의해서 사실 뭐 부각되는 그런 종목도 말고 이런 구간에 쉬어가고 있는 대형주 위주, 특히나 실적을 수반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차곡차곡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오히려 이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 있었던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이 시장을 또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해리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네. 조금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중국에 관한 규제는 두 후보 모두 다 네.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중국 규제에 따른 한국 국내 수혜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냉정하게도 수혜라기보다는 일단 제로화될 수 있는 어떤 이슈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뭐 공급망에 관련된 어떤 재편 효과들,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흑연이라든가 그런 소재들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거나 뭐 구리라든가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테마성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규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 중국 반도체 기업에 공급되지 못했던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사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 규제에 관련된 동맹국들로 하여금 어떤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 특히나 뭐 최근에 ASML이 좀 그랬죠. 맞아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그게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기조.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이 규제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영향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의 어떤 분쟁 심화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들이 있는 거네요. 네.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선 진행 중이고 또 장마감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지금 이 시장에 관한 대응 전략들 한마디로 조금 들어보고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대선 결과의 당선인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대선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이어서 이어지는 FOMC에서 11월 금리 정책에 관련된 기조,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여부에 대한 방향성, 내지는 2025년도에 연준의 스탠스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 국내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 금토세 폐지가 이번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좀 된다면 수급적인 이점 하에서 이전보다는 완화된 수급을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상황이 조금 더 불안감을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색깔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역시나 미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만연했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0.48%, 코스닥이 0.35%의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업종 단으로 한번 보면서요. 오늘 시장의 색깔들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올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모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여전히 경영권 분쟁과 유상증자라는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 상승에 관해서는 또 많은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분석과 시각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15% 급등세로 마무리 짓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풍도 같이 올라섰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에 관한 유상증자에 관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탄력은요. 고려아연보다는 조금 덜 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3.4%의 상승률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구산업도 오늘 시장에서 2%가량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도 큰 상승률을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혼란들이 또 다시 야기됐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쪽도 같이 볼 텐데요. 자, 오늘 유니온과 또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에 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히토류에 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뚜렷한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는 없었고요. 테마단의 상승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온 6.2% 상승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1.94% 약보합 상승해줬습니다. 3일 CNS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이슈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사실은 2차 전지와 신재생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해리스의 우세한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탄력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업종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 업종은요. 전기 전자 쪽이 되겠습니다. SK 하이테크놀로지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그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고요.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요.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적자에 관한 폭들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7%가량의 하락세로 마감 지었고요. 이 스페타시스는 계속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 시장에 관한 악재로 반영되는 느낌이고요. 오늘도 7%가량의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휴니드와 같은 또 방산 관련주들의 흔들림도 오늘 시장에서는 보였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섹터 단의 혼란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의약품 쪽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의약품 내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주다라고 한다면은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에 관한 공통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양상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일 제약과 같은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관한 색깔과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약품 관련주들은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 시장에선 약진을 보였다라는 게 이 시장에 관한 색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관한 흐름도 궁금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락을 하면서 750선을 겨우 지켜낸 채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네요.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출판, 매체, 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당은 대표적인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장중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분쟁이 종료가 돼도 오히려 그 이전 주가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TA홀딩스의 최대 주주죠. 그리고 어제 중요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 항공주들이 많이 수혜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림당도 그 수혜를 오늘 정도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를 꺼내놨습니다. 이제는 한국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디어유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중국 텐센트 뮤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어유가 최근에 또 텐센트 뮤직과 손을 잡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상승 재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중국 소비주 일부 종목들은 강한 상승세 보였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 부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캔코아, 세트레가이, 루미르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주항공인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개발을 했던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에 발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코로나라는 것은 태양의 이 대기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관측하는 장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13시간 정도 뒤에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할 예정이고요. 로봇팔을 이용해서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이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분을 토해내는 움직임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관련 종목들 캔코아, 세트레가이 역시도 장 초반이 가장 고가였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제가 제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제약바이오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HLB 역시도 3% 넘는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단 제약바이오 어제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상승분 일부를 토해내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 정도에 유럽 최대 검사기관에 알츠하이머 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7% 넘는 내림세를 보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특징주로 꼽힌 것이 바로 보령입니다. 1,3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유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업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일반 전기전자로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보링크와 포커스 HNS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띕니다. 뉴스는 딱히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급락의 이유가요. 그렇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5G 통신장비 업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커스 HNS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5% 넘는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장중 한때는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보안과 CCTV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늘장 내일장 미 대선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한번 마감 지어보겠습니다. 내일 미 대선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